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안녕하세요. 부산 사직동에 위치하고 있는 거인병원에서 척추 치료, 그중에서도 내시경 척추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척추 내시경 센터장 신경외과 전문의 김종렬입니다. 저희 거인병원은 2022년에 새로 개원한 관절 척추 중점병원으로 새로 지은 깨끗한 건물과 최신식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부산 시내 어디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사직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부산, 서부산을 가리지 않고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고요. 대부분의 의료진이 대학병원 교수 출신의 경험 많은 의사들로 이루어져 있어 수준 높은 진료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는 주로 뇌와 척추를 다루는 의사입니다. 아시겠지만 뇌는 수술을 하거나 할 때 단 1mm의 오차 때문에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신경외과 의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 좀 더 정밀하고 섬세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빠르게 치료 가능한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는 방사통이라고 불리는 다리의 통증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엉치, 허벅지, 종아리로 타고 내려오는 당기는 듯한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1, 2주 이상 호전 없이 지속되거나 발목이나 발가락에 힘이 빠지고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있을 때에는 병원을 방문해 보셔야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 탈출증과는 약간 다른 양상의 보행시 파행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통증이 덜하지만 오래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증상이 발생하여 긴 거리를 쉬지 않고 걷지 못하고 걷다가 쉬다가를 반복하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보행시 파행이 발생할 경우 시간상으로는 약 15분, 거리로는 약 500m 정도의 거리를 쉬지 않고 걷지 못한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전의 절개 수술에 비해서 피부의 상처도 매우 작고 근육 손상, 출혈이 매우 적어서 과거의 절개 수술에 비해서는 시술처럼 훨씬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과거의 절개 수술은 크게 피부 절개를 하고 허리 근육도 절개를 한 다음에 근육을 기계를 이용해서 좌우로 당겨 놓고 하는 상태로 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만큼 근육 손상이 많았으며 수술 중 출혈이 근육에서 발생하는 만큼 수술 중 출혈량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주로 시행하고 있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경우 한마디 디스크나 협착증을 수술하는 경우에 7mm 정도의 피부 절개가 2개 정도만 필요하고요. 근육도 절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육과 근육 사이의 빈 공간으로 4mm 정도의 직경의 내시경을 삽입하여 하는 수술로 근육 손상과 수술 중 출혈이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척추 질환의 한 가지 대전제는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나이가 들어서 척추를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척추는 아무리 좋은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다시 20대의 청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면 수술 전에 심한 통증은 상당히 좋아지지만 일부 경미한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남을 수도 있고, 수술 후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척추 내시경 수술은 경추나 흉추에는 적용이 어려웠고 요추의 경우에도 협착증에는 시행이 어려웠습니다. 일부 디스크 탈출증에만 적용 가능했지만 현재는 경추, 흉추, 요추의 디스크 탈출증, 협착증 모두 내시경을 통해 수술 가능하고 요추 유압술도 내시경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척추 수술 목적은 좁아지고 눌려있는 신경을 감압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내시경 척추 수술은 이런 신경 감압을 내시경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절개 수술처럼 근육을 박리하고 견인하는 과정이 생략되고요. 피부 절개 후 근육 사이 빈 공간으로 내시경을 삽입하게 되면 바로 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척추뼈가 노출됩니다. 신경 감압을 위해서 척추뼈를 수술용 드릴로 손톱만큼 갈아내고 나면 황색인대라고 불리는 인대가 노출됩니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을 누르는 황색인대를 제거하게 되고요. 황색인대를 제거하게 되면 이제 신경이 노출됩니다.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는 신경의 앞쪽에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살짝 제끼고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척추는 사람이 몸을 굽히고 펴고 좌우로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관절입니다.
이런 관절 기능을 하기 위해서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 또 후관절, 인대와 같은 구조물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는 많이 쓰고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탄성이 떨어지고 닳아서 좁아지게 되고, 후관절이나 인대는 많이 쓰게 되면 두꺼워집니다. 황색 인대는 척추관의 후방에 있는 인대인데 두꺼워지게 되면 척추관을 압박하여 척추관 협착증의 주 원인이 되는 인대입니다. 내시경으로 협착증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두꺼워진 황색 인대를 제거하게 되는데, 황색 인대 전체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확대된 시야로 정밀하게 두꺼워진 부분만을 제거하기 때문에 제거해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수술할 때 사용하는 내시경의 직경은 약 3mm로 우리가 쓰는 볼펜보다도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나사못 고정술이라고 불리는 척추 유압술도 시행하고 있는데, 사용되는 나사못은 직경이 약 6에서 7mm에 길이는 5cm 가량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나사못을 삽입하기 위해서 허리 가운데 길게 절개를 하였지만, 최근에는 내시경으로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나사못이 들어가는 작은 구멍을 뚫고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한 달간은 안정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척추 보조기 착용을 하게 되고, 한 달이 지나면 보조기를 풀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 후 3개월 정도 이후에는 대부분의 운동을 할 수 있지만, 한번 척추 수술을 받은 분들은 평소에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운동이나 자세 등은 피하고 자세 교정을 하는 등 척추 관리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 중에 요추 4, 5번에 매우 심한 척추관 협착증을 가진 여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서도 수술이 필요한 정도였는데, 환자가 수술을 너무 무서워하셔서 여러 병원에서 최근 3년 동안 척추 시술만 3차례를 받았던 환자가 있습니다. 척추 시술은 효과적인 통증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너무 심한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시술 후에 통증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자분은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도 가능한 수술은 원하지 않고 다시 시술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지만, 시술을 벌써 3차례나 받았기 때문에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통증이 재발하는 상태라 시술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내시경 수술의 안정성을 설명드리고 환자분을 설득해서 내시경하 요추 척추관 협착증 감압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에 수술 전 심한 통증이 완전히 좋아지셔서 진작에 수술할 걸 괜히 몇 년 동안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은 출혈량이 적고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 고령이거나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심한 심폐기능 저하 상태이거나 협심증이나 뇌졸중,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는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89세 고령의 할머니의 세마디 다발성 요추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는 90세의 초고령 환자였는데요. 최근에 다리 저림 증상이 악화되기 전까지는 시장도 다니시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잘 하던 분이셨습니다. 연세가 많고 수술 부미가 커서 수술이 부담이 안 되었던 건 아니었지만, 환자분이 최근에 심해진 다리 저림 증상으로 불편감이 심하셔서 수술을 원하셨고, 수술의 합병증이 적은 내시경 수술이라면 환자분 전신 상태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판단되어 내시경으로 요추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3마디 요추 척추관 협착증 감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문제없이 잘 끝났고, 환자분은 예전처럼 시장도 다니시고 집 근처 산책도 하시면서 일상생활로 잘 복귀하는 좋은 수술 경과를 보였습니다. 척추 수술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 치료를 하는 의사 중에서 비수술 척추 시술이나 수술 모두의 경험이 많고, 또한 수술도 전통적인 절개 수술과 최신의 내시경 수술을 모두 많이 해본 경험 많은 의사가 환자의 질병 상태에 맞는 최선의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척추 수술 비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수술 전에 필요한 MRI 검사라든지 수술 중에 사용하는 일부 재료 같은 경우는 비급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척추 수술은 원칙적으로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하고 나서도 증상이 호전이 없을 때 시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수술에 대해서
너무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진 나머지 꼭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수술을 거부하거나 미뤄서 병을 키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과거의 절개 수술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매우 안전한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수술이 꼭 필요한 분들은 경험 많은 전문의와 잘 상의하여 수술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큐브